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 국회 세종 이전. 2, 대학 무상교육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 국회 세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대학 무상교육하겠습니다. 더불어 등등등 5대 기본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야 당장 오늘 0시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죠. 공식 선거운동 앞두고 공약을 꺼내들었다. 비장에 가도 짠하고 꺼내들었다라는 겁니다. 관건은 이 공약들 유권자들이 천천히 잘 봐야 되는 거죠. 뭐가 공약이 있나 봐야 되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혐오 대 혐오. 네, 총선 D-13. 오늘이 딱 13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하는데 여도 야도 혐오 대 혐오 아니냐라는 다소 비판적인 오늘의 일면입니다. 여길 볼까요? 극단의 언어로 진영 갈라치기, 정책 인물은 뒷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고 그냥 가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되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공약을 과연 들여다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13일 남았죠. 13일 동안 여도 야도 극단의 언어보단 다른 데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대화예장은 거부하고 조건만 더 거는 의료계.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증원 싫다, 감원하라, 장차관 파면해야, 대통령 사과, 점점점. 네, 지금 이게 이 의료계에서 내놓은 조건들의 몇 가지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백지화를 비롯해서 11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정부에서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2,000명 수는 일단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2,000명 요거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조건만 건다면 얘기가 이게 또 되겠느냐라는 다소 비판적인 제목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출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출구 없는 의정대치, 환자 고통만 커진다. 커진 지 벌써 한 달하고도 한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커져야 출구가 보일 수 있을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영화표, 여권 발급비 줄어든다. 수문조세 부담금 폐지 감면입니다. 수문조세 부담금. 부담금이 대체 무슨 얘기야? 부담금이 뭔데? 이런 게 있었어? 여기입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세금이 아닌 거죠. 조세 외에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준조세다. 뭐야, 세금 말고 돈이 또 나가고 있었다고 지금 알았는데 그래서 그림자 조세다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런 게 영화표에서 한 500원 정도 되고요. 여권 발급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요거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라고 어제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쫓겨내면 좋죠. 관건은 또 요걸 수 있습니다. 세수 연 2조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깎아주면 좋긴 한데 세수가 줄어들면 그게 또 다시 국민한테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 보따리 푼다라는 겁니다. 네, 3년간 68조, 5년간 100조, 1년에 한 20조에서 22, 3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일단 기업에서 돈을 푼다는 건 뭔가 좀 돈이 좀 더 많이 시중에 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기업에서 푸는 돈이 요게 마중물이 돼서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무슨 벌써 투표해? 아직 4월 10일 안 됐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네, 제일한국 영사관 지금 제일교포를 위해서 총영사관에서 일본 도쿄에서 지금 투표를 하는 94세 할머니 분입니다.
네, 제일 한국대사관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재외국민투표는 어제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이 94세 할머님도 부축받아 가면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는데 우리도 4월 10일에 잊지 말고 행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투표 소식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출근하기 전에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첫 차부터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2012년 이후에 12년 만에 파업이고요. 이 파업 지금 전체 버스의 97.6% 7,200여 대가 운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하철 증편 등등등 이런 게 있다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래서 출근길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MBN 홍지호 기자가 지금 서울역 환승센터에 나가 있는데요. 홍지호 기자 연결해 좀 물어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지금 현재 거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평소 이곳은 출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출근 시간이 더 가까워지면서 오가는 시민들이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전광판에는 출발 대기, 운행 종료라는 표시만 떠 있고 수도권을 오가는 일부 버스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처 파업 소식을 알지 못했던 일부 시민들도 있었는데 정류장에 왔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파업하시는 건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번 파업으로 서울 시내 버스 97.6%에 달하는 7,200대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인데요. 출퇴근 교통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하철 출근 혼잡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퇴근 시간대엔 저녁 8시에서 9시로 1시간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무료 셔틀버스도 480대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 협상이 결렬이 돼서 실제로 파업까지 들어갔다라는 건데 협상이 재개될 여지 있습니까?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3시부터 협상에 돌입해 오늘 새벽까지 협상은 계속됐는데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노조 측이 요구한 12.7%의 임금 인상안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여기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1%의 인상안을 내며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새벽 4시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오늘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04시부터 파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사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노사 양측은 물밑 접촉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그 소식 좀 간절하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추적추적 비도 오고요. 버스는 서울 시내 버스는 또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요점 잘 감안하셔서 출근 준비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무엇이 시작됐는가 볼까요? 이재명 용산서 심판론 띄우고 한동훈 가락시장서 민생행보.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동훈 위원장 가락시장 같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우리 국민의힘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 살기를 바라는 정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가락시장에서 첫날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리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0시에 지금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보통 첫 선거운동 이제 시작을 하고 땡 하고 가는 곳은 그 장소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신지호 의원님. 지금 가락시장을 갔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민생에 힘주겠다라는 뜻인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물가가 좀 심상치가 않고 또 야당에서는 뭐 대파를 계속해서 흔들고 뭐하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네. 민생 파탄이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정권 심판 분위기로 몰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산에서 이거를 출정식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정권 심판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 운동 시작하면서 민생을 좀 꼼꼼하게 챙기겠다 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생 챙길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용산 가지 않느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어디를 가느냐 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용산에서 공식 선거운동 전날 출정식을 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용산역 광장에서 이제 민주당 선대위 출정식을 가질 예정인데 지금 신지호 의원님은 이거 정권 심판으로 띄우려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일단 아침에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하고요. 오전 10시에 용산에서 이제 첫 선대위 출정식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초지일관된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이 자꾸 이제 타겟이 왔다 갔다 해요. 전략이 여러 번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하나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심판론을 처음에 들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거야 심판론을 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금부터 뭐 범죄 세력과의 심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걸 심판하겠다는 건 잘 모르겠고 그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있는 이 고물가 상황 이것에 대한 이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 무책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반성부터 먼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장 갈 게 아니라 물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김철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한동훈 위원장이 새벽 0시에 가락시장을 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고물가로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면서 아마 이 물가가 높은 건 일시적 현상이거든요. 그 일시적 현상, 그 대파 하나 때문에 이번에 투표를 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부분 때문에 그냥 홧김에 투표하지는 마시라. 그래서 아마 이런 보면은 순간의 선택이 4년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 현상 때문에 투표하지는 마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믿겠지만 정말 믿겠지만 그래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당의 대표 또는 어쨌든 그 뭐 헌정사 유례 없는 체포 동의안을 2번 받은 정당의 대표. 그리고 대장동 변호사들이 공천을 받은 그 정당에는 투표하지 말고 제발 현명하게 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런 아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지만 정말 홧김에 투표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굳이 가락시장에 간 건 괜히 대파 때문에 울컥 투표, 뭐 대파 투표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간 거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뭐 야당에서 대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비판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가락시장에 가면서 그거를 좀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이재명 대표는 용산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출정식을 갔죠. 근데 말씀처럼 용산에서 출정식 갔기 전에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네, 먼저 어딜 갔느냐? 인천 계양을 갔습니다. 여기서 지금 출근길 인사를 이미 했어요. 오전 7시에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지금 저 모습입니다. 지금 목에 계양이 뭐 대한민국의 밑에 글씨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플래카드 요거까지 이 팻말까지 목에 걸고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요 모습을 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나도 후보입니다, 여러분. 인천 계양을 주민들. 저 공식 선거운동 여기서 지금 시작했어요라는 약간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부분도 들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고 또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 선거도 총지휘하지만요. 또한 계양을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계양을에서의 선거, 본인 선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전국적인 선거를 또 총지휘해야 되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 지역구를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또 챙길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주위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첫 일정으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또 굉장히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상징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물론 이제 출근길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김준욱 대변인님 이게 좀 그냥 쓱쓱 지나쳐가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저기 계양 지역뿐만 아니고요. 네. 어느 지역의 출근길 인사도 다 어디든 비슷합니다. 출근길은. 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다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쵸.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 승리가 정말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전국 전쟁에서 이긴데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 아마 그것만큼 큰 그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역구의 첫 인사를 굉장히 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 입장이지만 네. 또 본인의 지역구만큼 또 소중한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와의 이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계양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충분히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네.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왜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자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계양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인천 계양은 쭉 민주당이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걸 거예요. 그동안 쭉 민주당의 지역구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안심할 수는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46, 원 42 접전지된 계양을입니다. 네, 지금 계양을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디 여론조사인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게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에서 한 조사, 원희룡 후보는 42, 이재명 후보는 46, 4%포인트 차이죠. 이게 25일, 26일 이틀 동안 한 조사입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예요. 네, 8.8%포인트가 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재명 대표 공식 선거운동 첫날 계양 가서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오늘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50.5, 원희룡 37.5, 중도층 이 지지율 원의 2배다. 이건 또 어디 여론조사냐 볼까요? 네, 원희룡 37.5, 이재명 50.5. 이건 리서치입니다. 이 조사는 24일 날 있었던 조사예요.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본 이 오차 범위 내 조사는 25, 26일 이틀간이고요. 이건 24일입니다. 근데 이게 참 의아한 게, 신지호 의원님. 네. 24, 25, 26 며칠 상관이거든요. 2, 3일 상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거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사 방식도 전화 면접 방식이니까 네. 똑같은데 저렇게 차이 나는 게 저도 이게 통계학적으로 설명이 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요. 4%. 근데 네. 저게 이제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조사 기관에게 2주 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하고 지금 어제 나온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네. 그 전에도 4% 차이였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4% 차이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이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옆 지역구인 계양갑으로 빠져나가고 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가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른바 악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주 전 조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4%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그 간격을 오히려 좀 더 좁힌 거라고 충분히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른 13% 나는 거하고 네. 하루 이틀 상관인데 저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차이가 크게 나니까요. 네. 뭐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원희룡 후보가 좀 많이 따라잡은 거 아니겠느냐. 이 오차범위 내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큰 차이 아니면 뭐 접전 뭐가 맞는 걸까요? 그렇죠. 신 의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 시기적으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여론조사라는 것은 또 앞으로의 또 추이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게 될 여론조사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신 의원님 또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국민의힘의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좀 또 다소 원희룡 후보가 따라 붙는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바짝 또 낮은 자세로 선거에 더 절박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짝 낮은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개양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약간 다 갈려요. 지금 직접 보신 것처럼 때문에 뭐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 판세는 어제 저희도 한번 짚었었죠. 전국 판세는 뭔가 지금 국민의힘 뭐 100석 남짓 이 지금 민주당은 뭐 비례대표 포함하면은 뭐 150에서 180 얘기까지 뭐 많게는 200석까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정도 지금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이 고전을 하고 민주당이 좀 앞서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 건지 다음 기사 보시죠. 수도권 참패 위기에 국회 완전 이전 깜짝 카드 던진 한동훈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위원장 저희 방송 중이었죠. 오전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중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깜짝 카드였었어요. 네. 세종 이전을 발표를 한다고 였었는데 김철현 의원님 네. 예상하셨습니까?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게 아마 정책적인 검토라든가 네. 아마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적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던지는 아마 극적인 아마 기대 효과도 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저는 아마 이번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아마 세종시 완전 이전이 네. 뭐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네. 정도 급이라고 보이는 게요. 어쨌든 이제 세종시가 이전하게 되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인구만큼이나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상주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떤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지방정치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선 시장이 밝힌 것처럼 만약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그 넓은 부지에 한강과 연계된 어떤 뭐 금융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시장도 보면은 그 서울시장 사선을 하면서 여의도의 금융 허브, 특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랑 그런 구상을 계속적으로 밝혀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제2집무실 이전까지 겹들여져서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좀 좋은 카드다. 특히 세종시의 표심뿐만 아니고 용산, 마포, 영등포로 이어지는 그 한강벨트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단지 하나 저는 여기서 하나 고민점이 뭐냐면 네.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의사당을 옮긴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상호 비방하고 극단의 정치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가 바뀔 것이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세종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그 공간만 바뀌게 되면 네. 여야 간의 대화의 정치가 복원이 되고
국익을 위한 정치가 그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하고 아마 의심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간적인 이동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정치 복원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네.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만 마무리는 요게 좀 아쉽다. 근데 공간이 세종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럼 여야가 안 싸우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이 깜짝 발표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하면 되는 건 아니었냐?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데 그건 단순하게 비아냥을 넘어서서 사실과 다른 왜곡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거야로서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국회법을 바꾸지 않고 그냥 공개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을 걸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아니 여당이 하면 됐지 왜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거야가 뭉갰잖아.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위원장도 이거 거야가 뭉갠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어제 깜짝 발표, 말 그대로 깜짝 발표인데요. 정말 새로움이나 신선함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꿈을 국민의힘이 함께 하겠다니까 일단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 그 세종의 그 국회를 이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가을에 국회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17개의 상임위 중에 12개의 상임위가 세종으로 가게 돼 있고 네. 예산정책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로 세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가 저는 좀 불가역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국힘이 많이 뒤로 뺐던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많이 기억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 말씀처럼 국회법 개정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온전하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하나는 헌법 개정 사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건은. 네. 왜냐하면 다들 국민들 기억하실 텐데 그 세종시 이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얘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국회와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헌법 사항이고 이것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분 이전하는 부분으로 사실 국회에서도 지금 그 개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차제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그 국회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시거나 또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개헌까지 확실하게 좀 약속을 해서 담보를 해준다면 이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한다. 불가역적으로 뭘 더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글쎄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지어 의원님. 네. 그래 민주당 얘기처럼 국민의힘 여당이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래 야당은 너희가 그냥 하면 됐잖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 대 놓고 왜 둘 다 안 했어? 라고 지금 국민들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 말장난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똑같은 거를 왜 그때 약속한 거 하면 되지 뭐 그거 갖고 재탕 해 먹냐. 지금 이 지적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통과된 게 뭐죠? 국회를 쪼개는 겁니다. 국회 분할이에요. 네. 세종 분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본원이 있고 세종 분원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여의도 본원과
세종, 분원 두 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살림을 하게 만든 게 작년 10월에 법령 개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국회 부지가요. 지금 10만 평입니다. 금싸라기 땅이에요. 공시지가로만 이게 5조 원이 넘는 그다음에 한강에 접해 있고 여의도 공원하고 근접해 있고 네. 정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세종으로 넘어갑니다. 이사를 가고 4분의 1 정도만 남아갖고 이 금싸라기 10만 평 땅을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와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이걸 통으로 다 세종시로 다 보내고 이 금싸라기 그 국회 부지 10만 평을 서울 시민들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켜서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자 하는 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서 허를 찔렸기 때문에 그거 뭐 옛날에 했던 얘기 뭐 재탕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좀 이렇게 그 평가절하하려는 그런 이제 어법이라고 봅니다. 네. 신지호 의원도 세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장현주 변호사님도 짧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논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는 민주당 내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관련한 논의를 계속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에서 지적이 있는 것처럼 개헌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특별법으로 그냥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개헌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나름 전문가들의 입장들도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한 논의들이 있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세종시에 이제 관련된 시민단체들도 좀 비평, 논평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세종 의사당 설치하는 거였고 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 집무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심어리 사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비판 논평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심어리 사과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만 이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국민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양쪽 얘기를 다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부분이 양쪽 다 하자고 하는데 들어보면 싸우는 것 같고요. 분명히 다 한다고 했는데 하자 좋다 하지만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건가, 싸우자는 건가, 하겠다는 건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뭐만 꺼내면 일단 싸우자라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없잖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고요.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해요. 이게 다 뭐냐? 이게 손가락질을 가보니까 의붓아버지 계모 같아. 아르헨티나처럼 된다. 시시하면 돼. 뭐 강원서도 전락.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약간 논란이었던 말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손에는 대파가 들려 있어요. 쉿. 네. 이 만평의 제목은 정가의 파한단이다라는 게 이 만평의 제목인데 이게 사실 양쪽에 다 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런 뭐 뭔가 말의 논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파한단을 못 이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 고물가, 이 파 한 단의 물가가 대표하는 것이 파 하나겠습니까?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모든 가격들이 폭등을 했는데 폭등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도 있고 뭐 작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폭등을 할 수 있지만 이 폭등이 됐을 때 이 물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정부의 실력인데 그 정부의 실력이 지금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의 대표가 파한단을 들고 있는데 이것만큼 효과적인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한단 저긴 지금 한 뿌리로 그려져 있네요. 한 뿌리라고 우기는 이런 지금 그 여당의 후보가 있다면 지금 저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근데 저 파 한단이 지금 저기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갔을 때 여러 가지 할인 그 프로그램이 적용되었고 875원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흔들면서 내가 사보니까 3,000원이더라.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저기 7,000원, 8,000원 갔었어요.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쌌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를 걱정하면요. 이 불안 심리를 자극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사과 하나에 10,000원이다. 그 얘기 자꾸만 반복하거든요. 사과 하나에 정말 10,000원입니까? 10,000원짜리 사과 아주 뭐 이재명 사과는 저 이재명 대표는 뭐 샴푸도 일본제 쓰니까 뭐 저 사과도 뭐 일본제 사다 먹나요? 뭐 대여섯 개면 10,000원에 삽니다. 웬만한 마트 가면. 이런 식으로 불안 심리를 부추기질 않나. 그리고 이 고물가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뭐 1인당 25만 원 풀어가지고 뭐 하자. 이런 무책임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네. 이럴 때일수록 불안 심리를 자극시킬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뭘 하는 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이는 게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네. 국회의사당도 얘기가 서로 안 맞고요. 파도 안 맞고요. 별로는 맞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